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들 정말 잘 지원해주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연구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 역시 같이 아이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데 정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좀 타당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수한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둔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말 한 70% 정도 발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 발휘는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수한 아이들 정말 우리가 잘 보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요, 또 웩슬러 지능검사에 관심을 늘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웩슬러 지능검사 전문가 과정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또 새로 시작을 하는데요. 영재 교육과 관련돼서 또 웩슬러 지능검사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영재들이 보통 아이들보다 더 산만할까 합니다. 영재들이 왜 보통 아이들보다 더 산만할까? 영재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보다 더 점잖하고 더 얌전하고 모범생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산만한지 모르겠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좀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재 아이들이 왜 도대체 보통 아이들보다 더 산만하고 도대체 정신이 없을까?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특히 유치원에서도 벌써 그러고요. 학교 가서도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영재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모범생스러운, 그러니까 학교에 잘 적응하는 그런 영재를 A타입의 영재라고 해요.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영재들이죠. 논리적인 영재들 사실 키우기 편해요. 왜냐하면 창의적인 영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논리적인 영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에 있는 창의적인 영재들, 이 창의적인 영재들을 B타입의 영재라고 그러는데요. 이 B타입의 영재들은 도대체 어떠냐?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막 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나 질서나 이런 것들을 막 무너뜨리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꾸 따르지 않는 것이죠. 엄마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거. 더 나아가면 유치원에서, 더 나아가면은 학교에서, 학교의 규칙과 질서, 특히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죠.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대표적으로 숙제를 잘 안 해온다든지, 시간을 잘 안 지킨다든지, 이런 일이 굉장히 많고요. 산만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논리적인 아이들도 산만한 아이가 있지만 그러나 창의적인 아이들이 훨씬 더 산만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영재들 이런 아이들을 ADHD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ADHD하고 사실 진영재, 창의적인 영재들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ADHD 영재가 아닌가. 어떤 엄마들은 요즘 이런 용어도 쓰더라고요. 굉장히 조용한 ADHD. 조용한 ADHD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말들은 그냥 지어낸 말들이고 사실은 조용한 ADHD, 그러면 ADHD가 아니죠. 조용하면. ADHD는요. 사실은 AD와 HD라는 것이 섞여서 만들어진 그런 말이죠.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뛰려 그럴까요?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왜 이렇게 뛰려 그래요? 아이들은 도대체 뛰려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냥 층간소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위층에 살면은 아이 둘 정도 키우고 셋 키우는 집은 더 심하겠지만 둘 정도 키우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아랫집하고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아이가 그렇게 뛰려 그럴까요?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뛰려 그러는지, 뛰는 이유가 뭔지. 아이는 나도 몰라요. 나도 뛰는 이유를 몰라. 아이도 모른다고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왜? 나는 뛰어야만 살기 때문에. 뛰어야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움직임을 많이 해야지 행복해요.
그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막 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거지. 그거는 무슨 내가 계산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뛰기 때문에 엄마들 이거를 잘 유념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뛰는 것이 영재 아이들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오늘 그런 얘기를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우수한 아이들인데, 영재 아이들인데 그렇게 뛸까? 이거는요, 감각과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릴 때 인지 발달을 대단히 촉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인지라는 말이 뭐냐면 대상을 아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많은 환경의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발달해 나가요. 인지 능력이 발달해 나간다는 건 즉 다시 말해서 생각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 커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막 해야 돼요. 환경과 상호작용을 어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지는 거, 활동하는 거, 이런 걸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상호작용이 하나도 안 일어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게 멈춰버리는 거죠. 걔네들은 막 움직이고 뛰고 그러면서 사실은 인지 발달이 촉진된다는 거예요. 특히 0세에서 2세 이런 아이들은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만지고 그냥 찔러보고 빼보고 막 그냥 흐트러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 아이가 바로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에 대해서 감각과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감각과 느낌이라는 게 뭡니까? 감각, 느낌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보는 것, 듣는 것, 그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게 전부 다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우리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려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어디 놀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놀이터에 갖다 줘야 되는데 아이들을 너무 어릴 때부터 공부만 시키느라고, 학습만 시키느라고 아이를 앉혀놓고 책만 읽히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은 벌써 뛰어야 될 나이에는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과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 발달을 대단히 촉진하기 때문에 그 촉진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산만해 보이는데 그게 영지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보다 2배로 더, 그 이상으로 더 강렬하다는 거, 이거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뇌 속에 빠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뇌 속에는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시신경이나 청신경 이런 걸로 통해서 신경이 만들어져 신경 속으로 정보가 들어가면 그 신경에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요. 뇌 속에는 수많은 뇌의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뇌 세포들이 정보를 막 전달하는데 우수한 아이일수록 정보의 전달이 어떨까요? 훨씬 빠르게 이루어져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신체적 과흥분성이라고 해요. 신체적인 과흥분성 있는 아이들이 영재들의 특징이에요. 영재들의 특징. 신체적인 과흥분성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이 많다는 거죠. 이 많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강한 에너지를 보이는 거예요. 에너지. 강한 에너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거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냥 어쨌든 간에 굉장히 특별한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아이를 더 붙잡아두면 훨씬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운동도 시켜주고 적절하게 활동을 시켜주고 밖에서 실외에서 활동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어릴 때는. 그게 바로 뭐냐면 수학 공부, 무슨 어떤 공부, 영어 공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신체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우수한 아이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특히 뇌세포 간에 정보가 흐르거든요. 뇌세포 간에 정보가 흐르는데 이 정보의 움직임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무슨 아빠라는 글자가 엄마라는 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아빠를 내가 아빠라는 말을 하거나 아빠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들으면은 그거는 그 머릿속에서 흥분의 상태, 흥분의 정도를 가지고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정보가. 그래서 그걸 과흥분성이라고 그래요. 과흥분. 흥분의 정도가 굉장히 세다는 거죠.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 아이들은 그런 과흥분, 신체적인 과흥분, 신체라고 하는 것, 신체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뇌의
그 움직임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뇌의 움직임하고 관련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냥 손가락이 뇌의 명령 없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건 신체의 일부가 아니죠.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뇌 속에 빠른 정보 전달이 있기 때문에 영재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활동이 많다. 그리고 강한 에너지를 보인다. 정말 우리 애는 도대체 말리지를 못하게 했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이런 엄마들이 있는데 그래요. 정말 그런 아이들, 에너지 강한 아이들 나중에 보세요. 그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남들, 보통 아이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해낼 겁니다. 공부할 때도 훨씬 더 나중에 보면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고요. 일을 할 때도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강한 에너지를 보일 수 있다고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빠른 이해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빠른 이해 속도. 이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우수한 아이들은요. 그러면 계속 이해를 금방금방 하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금방금방 지루함이 발생해요. 이해를 빨리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아직 이해를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얘는 벌써 이미 이해를 다 해버렸어요. 어떤 과제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운 과제가 계속 요구되는 거예요. 새로운 과제가 계속 요구되는데 새로운 과제를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집중이 줄어들어요. 집중이 계속 짧아져요. 집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이 계속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얘는 그게 흥미를 계속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짓을 하고 딴 짓을 하고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ADHD하고 다른 점이 이런 겁니다. ADHD는 산만하긴 하지만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학습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뭐 산만했는데 공부를 뭐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산만하지만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영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산만하지만 좀 산만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움직이지만 그러나 학습은 여전히 잘 하고 있어요. 뭐 장난치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수업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잘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영재들이 ADHD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영재들이 보통 아이들보다 산만할까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감각과 동작이라는 것이 인지 발달을 촉진해 준다. 특히 어릴 때 그렇다. 어릴 때 0세에서 2세, 2.5세까지 대부분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뇌 속에 빠른 정보 전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뇌 속에서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강한 에너지를 보인다. 세 번째는 빠른 이해 속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에 대해서 이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 산만한 영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영재 아이들 산만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성장하면 많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엄마들 덜 걱정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